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을 지금 시장을 표현할 때 써야 할까요?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소식에 반등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도 이미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월요일에 또 급락이 나오면 어쩌지? 혹시 설마 또 급락을 하겠어?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급락하면서 출발을 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미증시가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부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분위기가 참 지난주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칠 수 없게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장중에 1,500선을 회복해냈던 코스피는 결국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미국 상원에서 절차 투표에서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에 1,500선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주들과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셀트리온, 거기에다가 일부 구충제 관련주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급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굳건하게 빨간불을 켜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담긴 종목들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부터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많이 편입이 돼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각각 알맞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빠른 연락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번호, 문자번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가장 중요한 요일입니다. 월요일. 함께할 전문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받아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번호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은 정재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 상담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또 빠르게 간략한 가격적인 부분만 잡아드려서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카오톡방에 또 입장을 해보시면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7글자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원 전문위원 유튜브까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5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정재원 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이 가장 위에 뜹니다. 일단은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하고 알림 버튼 먼저 눌러두시면은 정재원 전문위원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켜실 때마다 시청자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정재원 전문가가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분도 놓치지 않고 나도 같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알림 버튼까지 눌러두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잔소리 채널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이전이랑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과 지난주죠. 벌써 어젠데 지난주가 돼버렸네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정재원 전문가의 유튜브에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한 번 더 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정재원 전문위원 통해서 직접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에 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구독 신청해놓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할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모두가 기다렸던 자리가 아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셨다면은 삼성전자가 5만 원이 이탈이 나왔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텐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시장과 함께 예상보다 더 많이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워낙에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셔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뭐 이런저런 궁금증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가 유튜브 찾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희 대장주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는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담 없이 종목들, 오늘 날이 정말 힘들게 했던 종목, 그런 종목들 떠올리실 때마다 바로바로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각각 5% 넘게 하락세가 나왔어요. 코스닥은 뭐 440선까지 무너졌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요즘 지수가 테마주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좀 탄력이 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거래소 시장입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어디가 바닥일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봐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를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배열권역이죠.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자리대, 즉 한 차례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려면 5일선을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그 자리대가 1500포인트대 중반 언저리가 될 거예요. 내일은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겠죠. 그 자리대를 5일선 자리대 방향성 부분들이 꺾여 내려와야 돼요. 그럼 다시 돌려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형성돼 있었던 지수 자리대의 저점을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뭐 바닥이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6천억대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600억대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9,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올해 들어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이 거의 19조가 넘습니다. 외국인은 13조, 거의 14조대 가까이 되고 기관은 7조 4천억대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최근에 선물의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파생 시장을 보게 되면 상방 쪽으로 외국인 쪽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현물 자체가 원체 매도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도 지금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MF 쪽하고 신용 잔고분들은 많이 빠졌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인 부분들이고 신용 잔고도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19일 기준으로 1조가 넘게 늘어났죠. 신용 잔고는 전체적으로는 8조대에서 7조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좀 더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됩니다.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경험은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거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6배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마 한 0.59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0.59배에서 0.6배 정도 PBR 기준으로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도 0.71배, 73배였었어요. 찍고 올라갔을 때가. 근데 이건 더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30% 이상 감익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전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많죠.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이 부분들도 다음 주, 이번 주 말에서 3월 말에서 4월 첫째 주 그 정도면 피크는 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미국 쪽에 있어서의 경기 부양책을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미국 선물이 안 좋았었고 한국 시장도 밀려 내려왔는데, 이걸 못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양 당이 다 동의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르면 오늘 다시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들이 표결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면, 타협이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모멘텀거리를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현재 시간으로 미증시가 열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45분 잠시 뒤죠. 오후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미국 증시가 또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선물 지수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일단은 오늘 장에서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어떻게 또 종목들이 흘러갔는지 잘 봐드리고 나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저희 오늘 또 다른 코너 없이 여러분들의 종목만 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할 건데요.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들어온 상담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이 2760님이신데 코인테크 종목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25,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은 3월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인테크가 작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매수와 매도 좀 반복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면서 같이 빠졌어요. 근데 비중이 10%예요. 비중이 10%인데 여기에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을 했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단기 5일선이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나 21선이 방향성이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10%인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일선이 돌려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좀 관망하세요. 지금은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6개월 정도의 보유예수 물량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비중 10%시니까 지금은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 부분들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다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볼 건데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NS텍. SNS텍.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3,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대응을 네. 하셔야 돼요. 네, 단기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3월 17일 날 네, 저가가 12,000원 정도가 돼요. 저가가 네. 그거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어머니. 12,000원요? 네, 그거 깨지면 어머니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오늘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개파락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13,5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일단 매도를 했다가 네. 다시 보세요, 어머니.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음. 나는 이게 하도 돈도 잘 벌고 그런다 그래서 한 15,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단기로 보셨다면서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단기로 보셨는데 네. 15,500원이고 부분들은 충분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하루만 10%가 넘게 빠졌죠? 네, 이런 식의 변동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저항 자리대가 14,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게 전고점 자리대잖아요. 네, 그래서 15,000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13,500원 위로 올라가서 14,000원 넘어가게 되면 저항 자리대니까 네, 그때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반등 자리대가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도 챙기고 이렇게 챙기면서 좀 보세요, 어머니.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 유비케어 2747님의 보유 종목 봐드릴게요. 4,040원에 60% 보유를 하셨어요. 비중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코로나와 함께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유비케어가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지금 플랫폼 쪽도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과거에 이수그룹이었었는데 매각을 했어요. 유비케어가.
그러면서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단가를 낮췄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유비케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는 바닥을 다 만들어 놓고 나게 된다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많이 좀 힘드실 건데 지금은 조금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중이 60%세요. 60%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지만 일단은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3,000원짜리대가 깨고 내려가면 절반 정도는 좀 줄였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서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 좀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커서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3,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비중을 일부 축소했다가 바닥이 나오고 난 후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좀 다시 매도했던 거를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800원에 4,000원 그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반등 자리를 좀 봐드렸습니다.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염두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전화 문자 활용하신다면 정재원 전문가와 지금 바로 연락 주신 다음에 바로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통해서 적극적으로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3,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니만큼 바로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한전에서 공사를 줬니 뭐하니 이런 걸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좀 특화가 돼 있는 게 담수화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원자력 쪽은 두산 쪽이 좀 잘했었죠? 네, 근데 이게 원자력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쉰다고 하죠? 공장을 닫는다라는 것 자체는 휴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공장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게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단기로 보셨나요, 아버님? 네, 단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거래해야 되나. 20%신데요. 네, 20% 비중이시잖아요. 네, 반등 나오면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한 2,800원, 2,900원 이 언저리 반등 나오게 되면 네, 네. 저는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네.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주당 자산 가치가 12,000원대인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일단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 돌려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돌려 세울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네.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그냥 다른 종목 보세요, 아버님.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매수가 올라왔을 때는 종목 교체를 권해드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 BH를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23,000원. 비중은요? 아유, 요새 다 어렵죠. 맞아요. 비중은 네. 얼마나 실으셨어요? 30%.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건가,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건가, 한 얼마 정도 분전이 올란가.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을 좀 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BH가 PCB 업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애플 쪽에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니, 잘 모르는데 누가 좀 사라고 그래서. 누가 사라고 해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BH가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얼추. 근데 미달이라서 못 팔았어요. 23,000원이라서. 근데 이제 이날 움직임이 됐던 게 나왔던 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가 예. 애플 휴대폰이 애플 신규 아이폰이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날 애플 아이폰을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LG노텍도 LG노텍, BH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장도 지금 다 닫고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감익이 나중엔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를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 계속 뭐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될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폐쇄를 했고, 예. 근데 반대로 중국은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한 90% 공장 가동률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먼저 코로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가 수습하고 나서 회복을 했죠. 예. 이런 것처럼 똑같이 유럽과 미국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추가 매수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예. 추가 매수를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얼마 정도 그때 12,000원, 900원 그때는 좀 할까 하다가 막 더 떨어진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런다고 그래서 좀 안 했어요. 지금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아, 예. 지금 왜냐면 이게 BH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에 실적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이를 좀 확인해보고 예. 만약에 뭐 4월 달에 뭐 치료제가 나왔어요. 예. 그럼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끌려나가는 그런 지연되거나 시간이 끌리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돈의 여유가 좀 많이 있어요. 있으면 추이를 봤다가 이것으로 추가를 할까요? 다른 주식으로 뭐 좀 매수를 할까요? 더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나중엔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어머님의 성향이 중요해요. 단기다 싶으면 그냥 현금 쥐고 계세요. 어머님 성향 자체가
네. 나는 단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유 자금으로 하니까. 주식 갖고 계시고요. 그냥 아니요 여유 자금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머님이 단기 자금이야. 나는 단기적으로 해. 주식을 단기적으로 했어라고 하면 예. 지금 현금 쥐고 계세요. 예. 나는 몇 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길게 볼 거야. 예. 그렇게 봐왔다라면 사도 돼요, 주식을. 아, 예. 근데 어머님 단기 성향이다라 그러면 지금 관망이에요. 아시겠죠? 장기라고 하면은 장기로 제가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 좀 매수하면 될까요? 장기로 본다고? 장기. 그러니까 길게 얼만큼이요? 뭐 1년도 좋고 여유 자금이니까 제가 먹고 살 것은 있고 그냥 이것은 은행에 그냥 넣어둔 돈이니까 그냥 뭐 장기로 뭐 1년, 2년도 좋은 그 어머니 돈이- 은행 어디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저기요. 저기 네? 새마을금고요. 아, 새마을금고 예. 상장이 안 돼 있네. 예, 거기는 이자가 좀 많이 주더라고. 얼마나 주는데요, 이자? 1.8이요. 1.8. 예. 그 1.8%씩 받고서 이자 받으실래요? KB금융, 하나금융주 이런 거 사서 배당으로 7, 8%씩 받으실래요? 뭐 하시겠어요, 어머니라면? 배당 받으면 좋죠? 그죠? 예. 그런 거 조금씩 사셔도 돼요. KB금융이요. 뭐가 됐든 KB금융도 좋고 하나금융지주도 좋고 그럼 신한지주도 좋고. 삼성전자는 어때요? 엄니 예. 상담 마칠게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참으로 부럽습니다. 지금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니까 이 종목, 한 종목에 좀 올인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현금을 확보해 두시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는지 점차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재현 주무위원께서는 배트맨 일보에서 요즘에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약간의 힌트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 금융주 쪽을 좀 일단은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되는 그런 코멘트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전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지금 저희 생방송 중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 매수가 비중은요? 49,000원에 25%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매수하신 건지 좀 봐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KMW를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어머니?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5G의 대장 갖고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5G 대장인 것 같아서 대장이었죠? KMW가 그죠? 예, 대장이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 5G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죠? 세계 예. 최초로 상용화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뭐 대도시나 이런 쪽은 일단 일부 투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뉴스 보니까 인빌딩 쪽에 투자를 한 4배,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인빌딩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G KMW가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삼성 쪽이라든가 이런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난리도 아니죠? 예,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5G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예,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는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KMW도 실적은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아버님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여유를 갖고 몇 개월 뭐 한 올 연말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를 좀 보고 한 계세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예. 뭐 한 6만 원대, 6만 원 위로는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빠지면 더 사도 되나요?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4만 한 6천 원이나 그 가격대 오면. 아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25%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님. 예, 너무 욕심 부릴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예. 아시겠죠? 그래프상으로는 어때요? 예? 그래프상으로는? 다시 한 번만요. 차트상으로는 어때요? 그래프상으로 어떤지 여쭤보세요. 박스예요, 박스 아버님 이거. 그러면 지금은 거의 저점 상태 같은데 그건 맞나요? 저점 아니죠? 어중간한 중간 자리대죠, 아버님. 중간 차트 자리에. 보시면 예.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예. 고점 자리대는 여기예요. 예. 박스 상단이니까. 그죠? 예. 아버님은 중간 자리대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밀린다면 다시 4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4만 원 깨고요. 네. 근데 비중이 25%시니까 예. 그냥 지금 구간에서 너무 욕심 부릴 때는 아닌 상황이니까 예, 예. 그냥 그 정도만 좀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0209님의 종목인데 크리스탈 13,400원에 15%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빠져나올까요? 글쎄 이게 13,400원에 좀 매수를 좀 하셨어요. 이게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뭐 상한가를 갔으면 뭐 그 부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죠. 뭐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15%예요. 13,400원에 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 10,000원대 한 1,400원 위로는 일부는 좀 양보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부 좀 줄여놨다가 다시 보든가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상한가 간 부분들은 일단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폭을 많이 축소를 한 거잖아요, 사실. 거의 뭐 50% 이상, 50% 가까이 손실이 났다가 손실폭을 확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1선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한 1,500원 위로는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 좀 줄여놓고 나서 나머지만 좀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저는 절반 정도 좀 비중 축소하자 내일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10,000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1,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하시고 일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1636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62,600원에 15% 봐드릴게요. 이 종목이 오늘 상담이 안 들어오면 참 어색한 종목이죠. 셀트리온 일단은 지금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시거든요. 지금 62,600원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던 게 코로나에 있어서의 백신 개발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뭐 300여 개의 항체를 좀 마련해놨고 7월 달에 인체 임상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 부분들이긴 하고 다만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세 개 중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좋게 봐요. 제일 좋게 보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 7만 원 넘어가는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기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좀 길게 여유 있게 끌고 갈 거야. 뭐 1년 이상 끌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8만 원대 이상은 좀 충분히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길게 보셨는지 거기에 딱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7만 원 위에서 살짝 일부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하는 전략. 장기 목표가는 8만 원 위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아래 전화번호 문자번호 다시 나오고 있네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민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되게 친근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ISC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900원에 10%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비중이 조금이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빨리 좀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3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아니 3월 초? 3월 초? 네네. 그 조금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수익이 났다가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네요, 보니까. 네. 지금 보면 그 ISC뿐만 아니라 네. 이것저것 다 빠졌어요, 그죠? 네. 시장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이 ISC가 실적이 좀 잘 나오나요? 이 보게 되면 일단 올해 실적은 조금 감익이 됐어요. 네. 그죠? 네. 재무 구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자산 가치보다 너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후공정 테스트 쪽 하고 있고 네. 우선 보면 삼성 쪽에 있어서 이 주주총회 때 했던 얘기가 초격차 전략은 유지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할 거고 시스템 반도체에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거고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지금은 시장으로 인해서 이게 빠져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0.5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그러면 매수 혹시 반대. 추가 매수 반대.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도 일단은 확인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상승을 했던 시기를 한번 보면 요 시기를 보게 되면 네. 이평선의 방향성이 윗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평선의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죠? 네. 이게 다 저항이에요,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런 식의 흐름들처럼 좀 소요가 되겠죠? 시간이. 네. 그리고 나서 최소한 21선이 돌려 세우는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 단가를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냥 보유하신 물량만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시겠죠?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좀 돌아간다 싶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AP 시스템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봐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P 시스템은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나요? 이거요, 원래 제가요, 33,000원 샀다가 네. 26,000원,
그때서 팔았어요. 그냥 하도 내려와서 팔고 있다가 또 샀어요, 이것도. 34,000원대에 샀다가 예, 그냥 계속 손해보고 26,000원에 손절을 감행을 하고 또 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4,000원에 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비중은요? 30%요. 아, 그 비중도 그때 당시에도 30%? 예, 예. AP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 보이세요? 방송이 저번에 며칠 전에도 그 상담 누가 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사버렸어요. 그 이튿날. 다시 사셨어요. 네. 자, 일단 여기 말씀 이게 나오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그죠? 예, 예. 실적 좋아요. 이 친구. 중국 수주도 많아요. 예. 그리고 삼성 투자하죠? 예. 그죠? 예. 삼성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AP 시스템은 수혜가 될 것이고 중국 쪽에 있어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다 같이 빠졌어요. 그죠? 예. 길게 본다라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예. 길게 보신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 정도 보신다면 예, 저는 1년 정도 가려고 그래요. 네? 이번에는 1년 정도 가려고. 오, 요번에는 예, 요번에 그냥 다 빠져도 깨물고? 그냥 들고 가려고. 그럼 고 하세요. 고 하셔도 예. 되고요. 예. 종종 제가 이쪽 섹터나 반도체 쪽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마 다음 달에 좀 개편이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 막판에 뭐 이렇게 섹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코너가 생길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런 걸 수시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방송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하세요. 네, 네. 아시겠죠? 춤에 뭐 그런 거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소금 투자하시고요. 네. 네, AP 시스템 장기적으로 이번에는 꼭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워낙에 뭐 잠도 잘 오지 않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내일장에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 국내 증시를 장 열리기 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내일장 조언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글쎄요. 이게 겪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하고 좀 길게 보시는 분하고의 엄연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의 지수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하셨다라는 분들은 지금 쉬는 구간이에요, 사실. 쉬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의 모양새는 일단 꺾여 내려갔어요. 잠깐만 차트를 좀 보면서 이게 몇 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차트의 모양새는 꺾여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쉬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가 돌려갔을 때 그때에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하신다라면 일봉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월봉하고 주봉을 보시면 돼요. 월봉 차트를 보고 주봉 차트를 보고 그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내일 제가 방송에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든 오픈 채팅방에 말씀을 드리든 할 테니까 제 방송 보고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계속 지금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 시장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정재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반등 신호를 확인하고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배트맨 일부와 늘 함께 하시면서 반등장을 기다리면서
반등장이 왔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늘 함께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전문가 오픈 채팅방 소개해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7글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